우리 도도미님이요. 부모 음. 입장에선 사랑이지만 자식이 느끼기에 부담스럽고 불편하다면 집착인 걸까요? 하셨어요. 네. 그 어떤 저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약간 공감이 가긴 가는데 네. 좀 약간 정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네.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 CCTV까지 이건 정말 과한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집착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아이들한테 내가 사랑하니까 선물을 준다든지 용돈 정도 주는 거는 그거는 사랑인 것 같아요. 내가 네. 내 느낌. 네. 네. 그 기준이 상당히 주관적이어서 그게 참 그렇죠, 어려운 것 같아요. 주관적이죠. 살면서 네, 나한테는 주관적이죠. 이게 기준인데 다른 사람한테 이게 과하게 느껴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아침에 좀 일찍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희 막내한테 아침에 혼자 등교를 해야 되니까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전화를 해서 엄마 오늘 강의를 하러 가. 그때 무슨 강의를 하니에요? 그래서 네. 내 아이 불효자 만들지 않는 법이야. 재밌겠다. 근데 네 생각은 어때? 엄마가 너를 불효자로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저희 아들이 그러다고요. 착하게 돼야 돼. 아. 너무 착하게 돼야지 않게. 느낌이 오시죠? 네. 아, 네. 근데 이거 네. 느낌이 있네요. 제가 그러네요.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제 얘기 좀 또 들어볼 깨알 또 만하시죠? 자식 자랑을 또. 네. 야, 아이가 벌써 네. 답을 할 정도면 그러니까요. 괜찮네요. 물론 뭐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뭐 울면서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제가 좀 그 소송하면서 느낀 거, 네. 또 아이 키우면서 느낀 것들 오늘 같이 좀 나눴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필살기는요. 네. 자, 독립시킬 나이를 정해서 아이에게 꾸준히 알려라. 아, 네. 안내를 해주는 네, 거죠? 네, 끊임없이. 계속해서 세뇌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단호히 선언을 해야 됩니다. 네. 저는 20살이 되면은 대학을 가게 되면 네. 너는 독립을 해라라고 선언을 했어요. 예.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 네. 너무 행복합니다. 어떤 차원이 아니라 아예 남았습니다. 집을 나가는 독립을 말씀하시는 네, 네, 거예요? 네. 오. 그래서 뭐 큰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순서는 있겠지만 네. 그 순서대로 나가도록 했는데요. 네. 사실 이거를 처음에 얘기할 때는 저도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을까? 저도 좀 사실 자신이 없었고 네. 저희 남편도 옆에서 당신이 그럴 수 있겠어 라고 하는데 저희 남편도 한 번도 반대를 안 했어요. 아. 그렇게 해서 10년을 계속 꾸준히 했더니 아이들의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변화예요? 예. 근데 제가 이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야근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네. 저 20몇 살인 청년인데 부모님이 갑자기 집을 나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송을 할 수가 없냐. 나를 못 쫓아내게. 실제로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그 친구의 얘기는 뭐냐면 아니 부모가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데 내가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데 나보고 나가라고 하는 건 그게 부모냐. 나 부모를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아이 학대로 고소하고 이걸 소송을 걸겠다. 그러기에는 그분 나이가 25이네요. 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네. 저희가 이혼 소송을 하다 보면은 재산 분할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머니들이 대부분 그런 거 고민하십니다. 내가 이 돈으로 재산 분할을 받아서 아이 대학 보내고 뭐 하고 시집장가 보내기에 너무 부족하다. 또 남편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미 부모님 머릿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아이들에게 먼저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자녀들도 당연히 그것이 나에게 오리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너 독립적으로 키울 거야. 나가. 그러면 이 자녀가 나가겠냐고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지금 우리 EBS 부모 보시는 분들 네. 초등학교 자녀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시작하시고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이 재산은 부모의 재산이고 자 부모의 부양의 의무는요. 자 미성년자일 때까지만 있습니다. 네. 그 부양의 의무는 뭐냐면 네. 내가 배고파도 자녀를 먼저 키우는 부양의 의무예요. 네. 그런데 성년이 넘어가면 부양의 의무는 내가 먼저 먹고 살고 남으면 자식을 부양하는 의무 정도밖에 아니거든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미리 나는 20살 이후에 너를 독립시킬 거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라. 이것을 미리 선언을 해야지 아이들이 생각을 정리를 하고 준비할 시간을 갖는 거죠. 네. 근데 요즘은 사실 세상이 흉흉해서 우리 네. 사랑이님이 방금 댓글로요. 딸이기 때문에 독립은 반대합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그러니까 말씀하셨거든요. 저만 해도 저도 20살 때부터는 아이들이 스스로 등록금이랑 용돈을 벌어서 써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의 독립은 딱 거기까지만이었거든요. 네. 우리 집에서 나가서 너가 혼자 그것까지 살아라라는 의미는 저는 안 담고 그러게요. 있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네, 네. 변호사님은
그 첫째 아이가 따님이시잖아요. 네. 그런 걱정은 좀 안 드시는지. 근데 그런 것도 어차피 세상에 나가야 하는데 네. 하나하나씩 저는 미리 겪어봐야 할 것 같고요. 독립을 시킨다고 해서 아이에게 관심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관심과 사랑은 가지고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는 지켜보되 네. 경제적으로 독립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공간적인 독립도 똑같이 정서적인 독립을 가져오고 경제적 독립까지 연결될 수 있어서 전 독립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새 또 부모님들 고민이잖아요. 결혼 안 하는 자녀들. 네. 그 자녀들 대부분 나이 들어서까지 부모님과 같이 사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죠. 외로움이 없으니까 결혼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한 10년 정도 했더니 변화가 좀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때요? 진짜 네. 뭐 거기에 대해서 엄마가 설마 그러게 하더니 와닿지 않죠. 근데 와닿지 않죠. 근데 이 엄마가 변하지 않아요. 네.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 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대학은 너희들이 공부를 해서 가는데 거기까지고 대학은 장학금으로 다니는 거다. 그랬더니 애들이 공부를 잘해야 장학금을 받는 거니까 그쵸. 네. 거의 열심히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고요. 아, 동기부여가 확실하네요. 네, 네. 나가기 시작하면서 하면 이제 생활비를 대야 하니까 네. 셋이서 막 의논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각자 방을 얻어서 살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셋이 모아서 같이 방을 얻자. 그러면 대학도 근처에 있는 대학을 서로 가야 한다. 목표도 그렇게 하자. 예. 그리고 심통하네. 적어도 지하철 다니는 그렇죠. 곳으로. 예. 이호선 라인으로. 언니는 청소를 잘하는데 굉장히 게으르니까 생활비를 뭐 60% 부담을 하고 네. 나는 요리를 잘하고 하니까 심부름을 잘하니까 나는 얼마를 부담을 하고 막내는 어리니까 당분간은 좀 봐주자. 야. 뭐 이렇게 의논을 하기 시작하고 오. 네. 엄마 뭐 아르바이트는 시급이 얼마예요? 뭐 요새는 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 수 있는 돈, 그 다음에 장학금으로 벌 수 있는 돈이 얼만가, 그리고 어느 대학은 등록금이 얼만가. 그러니까 공립이 좀 싸니까 네. 근데 그럼 공립을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대학을 어디를 갈지를 정하고 생활을 어떻게 할지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제가 보면서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은 미리 아이들에게 얘기해서 자기 생활을 컨트롤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독해지고 있어요. 네. 아니 지금 우리 네. 불효자 안 만드는 네. 법 배우고 있는데 첫 번째 필살기로 독립할 나이를 정해서 아이들한테 네. 알려줘라 하셨어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축도 열심히 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왜 불효자하고 연결이 되냐면요. 뭐 아시는 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이 돈을 공익재단에 전부 다 기부하겠다라고 네, 네. 소속한 적이 예, 있었어요. 예. 그랬더니 그 아들이 어떤 소송을 했냐면 우리 어머님 제정신이 아니시다. 네. 한정치산 선고를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 한정치산이 뭐냐면 그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은 재산을 처분을 못하게 하는 것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자녀의 마음속에 뭐냐면 이 돈은 부모님 돈이 아니고 내 돈이다. 그렇죠. 내가 이 돈으로 살아야 되는데 부모님 왜 좋은데 기부하냐. 이렇게 자녀가 미리 독립이 되지 않으면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부모님도 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게 미리 아이에게 이런 상황을 하고 준비를 시켰으면 네. 아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사실 내가 생계가 뭐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갑자기 그 재산을 없어버린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아마 거의 공포 상태에 빠질 거예요. 이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이 자녀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자녀 탓만은 할 수 없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모가 미리미리 이렇게 교육을 좀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계획을 짜잖아요, 그러면. 네, 근데 네. 그 계획이 아이다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별명이 개순이었어요. 재순이? 계획, 네, 아, 계획만 네네네. 한 박스. 네. 계획은 항상 뭐 늘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계획은 없고요. 근데 그 계획이 해보고 자기가 나중에 생각을 해서 실현 불가능할 것 같으면 다시 수정하고 이런 순서를 거치도록 하는 게 좋으니까 부모는 가능하면 거기에 관여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팁을 줄 수는 있겠지만 네.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계획 스스로도 아이들이 짤
쌀 수 있게. 용돈도 이렇게 줘 버릇하니까요. 네. 큰아이는 매일 먹는 걸 친구들이랑 좋아해가지고 맨날 매점 가서 먹다가 네. 늘 먼저 동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한테 돈을 빌리러 다녀요. 그럼 동생들은 거기서 이자를 얻어가지고 쏠쏠하게 챙기고. 이자까지 얻어요? 이자도 네.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강아지 치우는 것, 뭐 똥 치우는 거, 막 배변 치우는 것도 네. 네. 처음에는 되게 분담을 나누고요. 네. 그걸 대신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에 대해서 그 경제력을 챙겨가는 걸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모가 좀 내버려 두면 네. 본인들이 시행착오를 좀 겪어가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부모가 이렇게 훌륭한 독립할 공부가 나이를 정해주면 아이가 스스로 독립심이 강한 아이로 자라게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게 예.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네. 우리 애들도 이제 세 명 통장이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니네들이 세뱃돈 이렇게 꾸준하게 모아봐라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쵸. 되게 재밌다. 어. 왜냐하면 경쟁하죠. 첫째가 제일 가난해. 지금 보니까 첫째는 돈이 없어. 통장 네, 찍어보면. 둘째는 지금 돈이 50몇만 원.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렇군요. 보니까 애들도 이게 씀씀이가 또 틀려요. 달라요. 그럼요. 근데 그거를 네. 어떻게 네. 교육하느냐. 네.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본인이 그걸 하다가 내가 항상 이렇게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제 본인 생각이 좀 바뀌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부죠. 애들한테 통장을 쥐어주고 얘 씀씀이를 좀 봐봐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엄마 아빠가 얘 뭐 필요하다 그러면 맨날 사주잖아요. 사줘봐야 소용없다. 왠지 알아요? 아버지가 휙휙 던져요. 귀한 줄 모르고. 그래 귀한 줄 모른다니까. 그래서 날짜 정해놓고 너 이거 이만큼은 사줄 거야. 너 잘 써.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다음에 통장 해가지고 애들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얘는 잘 쓰는 해픈 애구나. 이걸 또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 딸이 어떻게 하는지 네. 부모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성향들이 다 달라서. 그러니까. 그럼. 맞습니다. 자, 저에서 냉장고에 저도 붙여놨는데 네. 아이를 가장 빨리 망치는 방법은 아이에게 원하는 걸 언제든 해주는 것이다. 네. 이게 프랑스 루소의 되게 유명한 말인데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그걸 보여주면서 뭘 사달라고 하면 그거를 읽히게 만들면 애도 느낍니다. 그래서 엄마는 해주지 않는 거야라고 설명을 하면 아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때 이제 일관성 있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독립시킬 나이를 정해라. 네. 두 번째 네. 필살기 알려주실까요? 두 번째 필살기는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극복법을 알려줘라입니다. 네. 극복법. 뭐가 어떡해요? 두렵습니까? 우리가 사실 살다 보니까요, 네. 뭐 실패도 두렵죠. 네. 내가 실패할까봐. 네. 그리고 세상에 나가려 보면 내가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나는 거기에 적응할 수 있을까? 두려움의 연속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오늘 내가 강의를 잘할 수 있을까? 이 내용을 사실 제가 하는 얘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 저도 두렵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하나씩 해나가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요, 너무 사랑하세요, 아이들을. 제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네. 부모님들이 손잡고 이혼 소송을 오세요. 부모님들이 먼저 이혼 상담을 하세요. 저는 그거는 부모님께 다시 자녀를 꼭 데려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 키우면서 내 아이가 학교 나가서 왕따 당할까 두렵고, 네. 가서 학교 공부 못할까 두렵고, 친구 잘 못 살까 두렵고, 나중에 성공하지 못할까 두려워서 진짜 뭐 저희 그 친구들 보면은요, 시험 기간이 되면 엄마들이 먼저 공부합니다. 엄마들이 공부해서 예상 문제 뽑아주고 네. 예상 문제 풀리고, 그다음 못 풀렸으면 내가 공부해서 가르쳐주고. 네. 이렇게 하나하나 하기 시작하다 보면 과연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잘 할 수 있을까? 부부싸움을 하면요. 네. 사실 싸움은 하고 갈등을 풀어나가는 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쉽게 좌절을 하는 걸 많이 봐요. 남편하고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경우,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해서 이혼하는 경우 많은데, 그런 경우에서 안타까운 게 이런 노력은 좀 더 해봤으면 어떨까? 이런 것들은 좀 부인도 좀 해봤으면 어떨까? 네. 남편이 이건 좀 자제했으면 어떨까? 아쉬운 면들이 많은데, 그게 어렸을 때 미리 교육이 되지 않으니까 네. 이제 와서 부인이 뭐라고 하면 다 잔소리고, 남편이 뭐라고 반대하면은 남편이 나한테 강압적으로 하는 것 같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보시기에 둘이 싸워요. 부부가, 그러니까 아들 부부가 싸우고 있으면 내가 보기에 뭐 얘네들은 이미 싹수가 노란 것 같아. 그러면
빨리 애 생기기 전에 그냥 이혼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데려오시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네. 오. 나는 내 딸 키워서 좋은데 시집 좀 보내려고 그랬는데 네. 보니까 사위는 월에 얼마밖에 못 벌어와. 그러면 그냥 지금 빨리 이혼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부모님들이 먼저 그냥 제거 작업을 다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과연 내가 부모님이 언제까지 살아 계실지 모르잖아요. 언제까지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절대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부모님이 이 극복법을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중요한